1월이 되면은 영어를 잘하는 법, 영어를 빠르게 잘하는 법, 3개월 만에 정복하는 법. 우리는 매년 왜 이렇게 영어를 잘하는 법을 찾고 있을까요? 일본어를 그냥 애니메이션 계속 듣다 보면 아마 틀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데 영어는 무작정 들어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고서 들어보세요. 그럼 그때부터 들립니다. 언어 능력이 정말 팽팽팽창하기 시작합니다. Hi guys,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아쌤입니다. 1월이 되면은 우리 어떤 생각을 가져요? 첫 번째, 다이어트 하고 싶다, 살 빼고 싶다, 그쵸? 두 번째, 영어 잘하고 싶다. 영어를 잘하는 법, 영어를 빠르게 잘하는 법, 3개월 만에 정복하는 법, 뭐 하는 법이라는 영상 여러분 많이 찾아요, 그죠? 우리는 매년 왜 이렇게 영어를 잘하는 법을 찾고 있을까요? 그쵸? 작년보다는 우리는 항상 better than yesterday, 어제보다 더 나은 날을 꿈꾸니까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누구에게나 통하는 영어로 듣고 말할 수 있는 최적의 로드맵을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영어 공부법을 살펴보기 전에 한국어 어떻게 배웠는지 생각해 볼게요. 우리 모국어 어떻게 배웠는지 생각해 보면 여기서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아기가 태어나면 뭐부터 하죠? 4개월에서 6개월 정도까지는 일방적으로 엄마, 아빠의 말을 듣죠. 아이고 내 새끼 맘마 먹자. 엄마 해봐. 엄마, 아빠 해봐. 아빠 막 이러잖아요. 그죠? 이거를 계속 아기는 들어요. 눈을 깜빡 하면서, 그죠? 그 다음에 6개월에선 9개월 정도 되면은 아기가 말을 시도하기 시작하죠. 처음에 시작하는 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죠? 자음과 모음으로 이루어져 있는 소리를 내다가 2살에서 3살 정도 넘어가면서 간단한 문장들도 말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한 4살에서 6살 정도 되면은 엄마가 책도 많이 읽어주고요. TV도 많이 보기 시작하는 시기예요. 그러면서 어휘가 어마무시하게 팽창하는 시기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모국어를 배웠어요. 그런데 우리 영어 어떻게 배웠어요? 깜지부터 쓰지 않았나요? 영어 단어 100개 쓰기 막 이거부터 하지 않았어요. 무언가를 쓴다는 얘기는 7살 이전에는 시작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쓰는 것부터 영어를 시작했어요. 듣고 말하고는 해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평생 공부를 했는데 선생님, picking up for someone else. 아 무슨 4만 원 왔어요. 왜 안 들리죠? 왜 말을 못하죠? 당연한 거죠. 해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는 모국어를 이 순서로 배웠어요. 먼저 엄청난 소리값이 인풋이 되고, 그리고 아웃풋이 조금씩 생기면서 문장 구조에 따라서 단어를 배열하기 시작했죠. 단어를 배열할 때도 엄마 우유 주세요를 주세요 엄마 우유 이렇게 했어요.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해요? 아이고 우유 주세요 해봐. 이렇게 하면서 아이가 자연스럽게 문장 구조를 어떻게 하는지를 배웠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순서로 영어를 공부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들리지 않아요. 여전히 저는 듣고 말하기는 초보예요. 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모국어를 배우는 방식이랑은 당연히 다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언어를 배우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저는 이제 영어와 러시아어를 하는데 영어와 러시아를 배울 때도 있어서 이 순서대로 했을 때가 가장 빠르게 익혀졌어요. 그리고 이 순서대로 가르쳤을 때 가장 빠르게 리스닝과 스피킹의 초보 상태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볼게요. 영어를 배운다, 외국어를 배운다 했을 때의 그 로드맵이 뭐라는 거죠? 첫 번째, 엄마, 아빠 말을 일방적인 소리를 들었던 거를 리스닝을 어마무시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마무시하게 많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소리값을 계속 인풋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들리기 시작하죠. 이제 들리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뭐 합니까? 영화나 이런 걸 보고 나서 한마디씩 내가 기억났던 거를 말할 수가 있게 되죠. 그 다음에 아기가 했던 것처럼 다양한 영상을 보거나 다양한 책을 보거나 하면서 어휘가 팽창을 합니다. 내가 쓸 수 있는 말들이 점점 많아지고요. 그리고 말을 계속 훈련을 하죠. 그리고 엄마가 고쳐줍니다. 그렇죠? 단어를 이렇게 배울 때가 마음대로 했더니 갑자기 엄마가 우유 주세요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언어의 구조를 기억하게 되죠. 그냥 요 순서대로 하면 돼요. 그 순서대로 우리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계속 나는 초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초보 강사 시절에는 먼저 많은 소리를 듣고 쉐도잉 하세요. 쉐도잉을 많이 시켰어요. 그것만으로도 효과를 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가르치다 보니까 아무리 해도 성장이 더딘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생각보다 너무너무 많았어요. 왜 그럴까? 왜 이분들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안 될까를
말을 제가 파다가 다른 언어에 비해서 영어라는 거의 차이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리값이 한국어 기반으로 했을 때는 너무너무 다르다라는 거예요. 일본어를 그냥 애니메이션 계속 듣다 보면 아마 트일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데 영어는 그냥 듣기만 해서 트이는 사람은 있기는 합니다만 아닌 사람들이 훨씬 많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되는 사람은 되고 안 되는 사람은 왜 안 되는 거야? 를 또 파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선호 감각 유형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또 알게 되었어요. 선호 감각 유형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사람은 눈으로 정보를 받아들였을 때 훨씬 더 빠르게 정보를 캐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시각형이라고 하고요. 귀로 들었을 때 훨씬 더 잘 캐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청각형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가수나 개그맨인 분들이 많아요. 자, 그 다음에 몸으로 정보를 습득하는 걸 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체각형이라고 하고 체육인 분들이 많죠. 타고나기를 이런 탤런트를 갖고 어느 정도는 타고났다라는 건데요. 시각형이 전 세계 60% 이상이 된다라는 거죠. 이 검사는 여러분이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약간은 이제 심리검사처럼 해놨기 때문에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적어도 내가 어떤 감각을 많이 쓰는구나 정도는 알 수가 있어요. 이거 여러분 저희 홈페이지에 있거든요. 가셔서 한번 검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유형인지. 아, 이래서 내가 힘들었구나. 이걸 좀 알고서 시작하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가르쳐 보니까 지구상의 60% 이상이 되는 시각형인 분들은요, 그냥 소리를 듣고 들어서는 캐치가 되지 않는다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 소리가 그렇게 안 들려요. 들리지가 않으니 말이 안 나오죠. 뭘 들어야 말을 하죠. 자, 그렇다면 시각형 학습자는 어떻게 소리를 인식하고 소리를 인지하냐? 제가 가르쳐 봤을 때 시각형 분들은요, 이론을 가르쳐 줬을 때 훨씬 더 정보를 잘 습득을 합니다. 골프를 배울 때도요, 시각형은 공부를 합니다. 이쯤에서 몇 도를 몸을 우측으로 몇 도를 틀어서 이렇게 구체적인 이론이 나왔을 때 훨씬 더 잘 캐치해요. 소리도 마찬가지예요. 소리를 그냥 무작정 들어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소리의 원리는 이렇기 때문에 소리가 이렇게 들려요 하고서 들어보세요. 그럼 그때부터 들립니다. 그래서 이론을 통한 소리값을 입력시켜줘야 돼요. 의미 있는 소리야 입력시켜줘야 돼요. 한국어의 소리와 영어의 소리는 그 어떤 하나도 어떤 음소도 겹치는 게 없어요. 소리가 너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소리값이 인지되지 않은 사람들은 소리가 탕탕탕 튕겨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 소리는 의미 있는 소리야. 튕기게 하지 마. 이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통하는 영어 학습의 로드맵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아기가 배웠던 방식 그대로 배운다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의미 있는 소리야 라는 소리값을 인위적으로 입력을 시키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걸 이제 소리 튜닝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든 거죠. 시각형이건 청각형이건 체각형이건 간에 누구나 소리값을 빠르게 인지할 수 있게끔 만든 거예요. 그래서 소리값이 인지가 됐어요. 그 다음에 아이가 뭘 한다 그랬죠? 툭툭 말을 내뱉으면서 말을 조합하기 시작하죠. 어떻게 배열하는 거야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어순이라고 하는 거죠. 영어는 어순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뭐가 먼저 가는 거야? 순서가 어떻게 돼? 그래서 의미 단위의 청크 단위로 해서 블럭들을 쌓는 연습들을 하셔야 돼요. 순서를. 이 순서는 어디로 가는 거야? 저는 이거를 소리 블럭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이 빠르게 인지할 수 있게끔 만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할 일은 뭐예요? 네, 이 연습을 무지하게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아이는 학교를 들어가면 언어 능력이 정말 팽창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죠? 글을 읽기 시작하잖아요. 어마무시하게 책을 많이 읽기 시작합니다. 친구들과도 대화를 어마무시하게 하기 시작하죠. 이 과정이 초보 상태가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해야 되는 과정이에요.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갖고서 영어를 이때까지 공부했다면 이제는 영어로 관심 있는 취미, 관심 있는 전공을 갖고서 다양한 어휘와 표현을 익히고 말하는 연습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기본을 전혀 닦지 않은 상태에서 비즈니스에서 많이 쓰이는 어휘, 요즘 MZ세대들이 많이 쓰는 어휘, 미국인들이 많이 쓰는 말들 이렇게 외우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 기본이 제대로 쌓지 않은 상태에서 하니까 어때요? 계속 뭔가 배고픈 거예요.
아무리 어휘를 외워도 뭘 들려야지. 그리고 어떻게 말을 만드는지를 알아야지.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여러분 이런 표현만 주구장창 외우다 보면 계속 배고픈 거예요. I'm still hungry. 계속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이 과정을 겪어야 돼요. 마치 아기가 모국어를 그렇게 배웠던 것처럼. 그런데 이걸 또 엄마가 딱 붙잡고서 계속 엄마랑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가르쳐줄 엄마가 없어요. 그 차는 또 바빠. 아무도 나한테 하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 수업만 끊어. 자꾸 이런 말만 하죠. 이것만 끊으면 다 해결이 돼. 근데 해결이 되나요? 안 하면 끝인데. 아무리 좋은 것도 내가 안 하면 끝이에요. 오늘도 잘하고 있네. 오늘도 해야지. 엄마가 필요합니다. 그 소리툰 영어는 뭐가 있어요? 코치가 있죠. 엄마처럼 매일 카톡으로 응원도 했다가 혼도 냈다. 혼을 내는 건 아니지만 엄마처럼 계속 피드백을 주는 거죠.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공적으로 언어라는 거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대로 로드맵을 타고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막막했던 영어가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매년 새로운 인강 결제하고 일주일 하고 안 하고 새로운 공부법 찾고 또 안 맞네 하고 안 하고 이런 거를 이제 좀 끊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번에 정말 제대로 시작하라고 저희 소리툰 영어에서 listening과 speaking 이 로드맵에 따라서 여러분이 제대로 가실 수 있게끔 풍성하게 준비했어요. 나는 영어를 드디어 어떻게 하는지를 알게 되었어. 드디어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어. 라는 말을 꼭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풍성하게 준비해도 되나 할 정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가장 좋을 때입니다. 지금 시작을 하세요. 자, 그럼 저는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을 성장시킬 수 있는 더욱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Bye guys!